네, 이번 시간에는 근본 원리와 방정식 중에서 비회전 유동에 관한 관계들을 살펴보고 베르누이 방정식과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한 유동 해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비회전 유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회 방정식들의 여러 형태들, 질량 보존,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보존 관계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역학의 많은 이론들이 실제로는 현실적인 유동은 전부 다 회전 유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볼티서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볼티서티가 0이 아닌 그런 유동입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님으로 해서 굉장히 방정식이 복잡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편리해집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회전 유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다시 모멘텀 이퀘이션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의 총합이 이 유체 시스템의 총 운동량의 어떤 변화량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모멘텀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외부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우리가 점성으로 인한 거, 표면에 작용하는 힘, 서피스 포스 중에서 압력만 생각하고 우리가 점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동을 가지고 모멘텀 이퀘이션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 오일러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V 벡터 더하기 V 벡터와 V의 내적 컨벡션 텀이죠. 이놈은 마이너스 로우분의 그레디언트 P 플러스 G 벡터. 실제로는 여기에 점성으로 인한 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즉 표면에서 가까운 유동이 경계층 유동이 아니면 우리가 점성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없애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식이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스테디 유동이라고 하면 이놈이 첫 번째 항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로 구성된 식이 스테디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이 컨벡션 항에 해당되는 첫 번째 항은 수학적으로 이 내적과 그레디언트 연산을 수학적으로 다시 전개를 해보면, 이 증명을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총 운동 에너지의 그레디언트에서 속도 벡터와 속도의 그레디언트, 즉 커를 외적한 양,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물리적인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항을 우리가 볼티서티라고 부르죠. 그죠? 볼티서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써보면 마지막 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G 벡터, 즉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이 G 벡터는 우리가 이걸 그레디언트 형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G, 즉 벡터로 표현하면 이 지구 밑을, 이걸 K 방향을 지표에서 하늘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높이에 관한, 즉 지표면에서부터의 어떤 높이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걸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GZ라는 놈을
그레디언트 연산자라는 것이 x로 미분하는 양이죠. GZ라는 양을. 만약에 x로 미분하면 당연하게도 이놈은 0이 나오겠죠. 그지? y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z로 미분된 양을 따져보면 이건 그냥 g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 GZ의 방향은 K의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에 관한 항을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항들을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 보면 로분의 P, 2분의 V제곱 GZ의 그레디언트는 속도 벡터와 볼티서티의 외적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이 우리는 모멘텀 이퀘이션, 즉 스테디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부터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관계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어떻게 보면 원본 같은 것이죠. 즉 모멘텀 이퀘이션이 사실은 점성을 생각하지 않는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점성을 생각하지 않는 비점성 유동에 대해서 이 식은 기본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밀도를 변화하지 않는 양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비압축성 의미도 있겠죠. 밀도를 저 그레디언트 밖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속도 벡터와 볼티서티의 외적이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속도가 0인 경우는 당연하게도 저 항이 0이 될 테고 볼티서티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즉 비회전 유동이 된다. 이런 유동을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플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회전 유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식이 훨씬 간단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조금 전에 관계식에서부터 적값이 어떤 상수값을 가지도록 만약 상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볼티서티가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식에서부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로분의 P 2분의 V제곱 더하기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얘기는 이 그레디언트를 즉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이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어떤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 값이 상수가 되는 기본적인 선은 즉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스트림라인을 따르는 미분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along a streamline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로테이션 가정이 딱 붙게 되면 이 값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든 그레디언트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모든 곳에서 이 양이 어떤 상수값을 가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부터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썼습니까? 일단은 인비시드, 점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로테이셔널, 즉 비회전 유동, 즉 볼티서티가 0인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 이 앞에 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방정식은 스테디니까요. 그지? 어떤 유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점성도 없고 회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이 공간 전체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값의 합이 상수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압력 더하기 밀도를 이제 곱해가지고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 Z가 어떤 상수값이다.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두 지점의 어떤 관계를 따질 때 이 압력을 우리가 정압이라고 부르고 static pressure입니다. 정압이라고 부르고 얘는 움직이는 놈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어떤 압력의 단위를 갖고 있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속도를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해서 이걸 이제 동압 dynamic pressure라고 씁니다. 요건 이제 동압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높이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써가지고 정압과 동압의 합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노 이퀘이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베르노 이퀘이션을 정압과 동압의 합이 일정하다는 말을 하려면 뭐 스테디여야 하고 점성도 없어야 하고 이로테이셔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의 컬을 우리가 볼티서티라고 부르고 이 볼티서티가 없는 그런 유동에서 우리가 그런 유동을 이제 비회전 유동이라고 부르고 이 비회전 유동에서 이 베르노 이퀘이션이 굉장히 유용한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압력과 속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베르노 이퀘이션이 성립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압력이 높아지면 속도가 낮아지고 속도가 또 거꾸로 높아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속도를 알면 압력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압력을 알면 또 속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관계식이 됩니다. 앞에서 오일러 이퀘이션과 같이 이렇게 컬이라든지 기타 내적 연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바로 활용해 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로테이셔널이라고 하면 즉 비회전 유동이다 라고 하면 많은 경우 굉장하게 유용하고 간단한 베르노 이퀘이션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크지 않다면 회전성이 크지 않다면 이런 관계식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든지 스트림 펑션 이런 것들인데 이 속도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로테이셔널이라고 하면 컬이 0이라는 것이고 컬의 정의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놈 컬이 0인 유동이 이로테이셔널 비회전 유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회전 유동이라고 했을 때 이 수학적으로 속도 벡터가 어떤 양 P라는 양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된다고 하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는데
그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커를 구하면 수학적으로 이건 언제나 f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식은 컬이 0이라는 관계식을 항상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P라는 이 스칼라 펑션을 속도에 대한 스칼라 펑션이라고 해서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다시 말해보면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해서 그 벨로시티 포텐셜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각각의 성분이 속도 벡터가 되는 이 포텐셜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때 이 속도의 분포는 항상 이로테이셔널이라는 의미죠. 위의 관계식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특이한 점은 속도 벡터를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했을 때 다이버전스를 만약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는 속도 벡터가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고 자, 이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에 다이버전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자, 그레디언트 P라는 것은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 라운드 P로 표현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의 뜻이죠. 그지?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어떤 양을 X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 요 항이 쓰이고 이 항을 Y로 미분한 거, 이 항을 Z로 미분한 걸 다 더한 놈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X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P 더하기 라운드 Z, 라운드 P, 라운드 Z 이렇게 표현되고 이 식은 뭐 조금 더 한 번 더 써보면 P를 X로 2번 미분한 놈, P를 Y로 2번 미분한 거, P를 Z로 2번 미분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수학 기호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양이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산자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는 순간 그 유동은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했었는데 만약 여기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지?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친구가 0이 된다고 하면 이 유동은 어떤 유동이 됩니까? 컨티뉴어티케이션을 만족하는 인컴프레서블 유동이 되겠죠. 비압축성 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P라는 양의 라플라시안이 0이 되는 P가 존재한다면 벨로시티 포텐셜이 이 식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유동은 이로테이셔널이고 즉 비회전이고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비회전 비압축성 유동의 지배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이 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취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P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 P는 비회전 비압축성 유동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벨로시티 포텐셜이 가지는 본연적인 뜻을 활용한 관계가 되겠죠. 또 우리가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림 펑션은 이제 2차원에서만 이렇게 성립하는 것인데, 이 스트림 펑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트림 펑션을 y로 미분한 걸 u 속도, x 방향 속도, 스트림 펑션을 x로 미분한 양을 v 방향 속도, 즉 y 방향 속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부호를 이용해서 부호의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하겠지만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고, 또 이 스트림 펑션이 정의가 된다면 볼티서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볼티서티 중에 2차원이니까 Z방향 성분밖에 없겠죠. 이 양을 구해보면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림 펑션은 U는 사이를 Y로 미분한 양이고, Y 방향 속도 성분은 사이를 X로 미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볼티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X,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사이, 라운드 Y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사이를 x로 2번 미분한 거, 사이를 y로 2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트림 펑션이 우리가 존재했을 때 볼티서티가 0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식을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에 관한 식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이 0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유동을 또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성립되는 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0이 되는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유동이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incompressible irrotational flow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다루는 범위가 압축성도 생각하지 않고 점성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전 성분, 즉 경계층 같은 데는 로테이셔널 플로우니까 회전 유동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유체 역학을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를 스칼라 함수로 표현된 스트림 펑션이나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우리는 현재 비회전 유동의 수학적 표현을 라플라시안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을
우리는 포텐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벨로시티 포텐셜로 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스트림 펑션은 이 함수를 y로 미분한 게 x방향 속도 성분, 이 함수를 x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y방향 속도 성분이 됩니다. 이걸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사이를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분의 1 취해주면 r방향 속도 성분. 어떤 유체가 이렇게 기준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기준점에서부터 r 방향은 요 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세타 방향은 수직한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y 좌표계에서 uv로 표현한 것을 이 원통 좌표계에서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세타로 미분해서 r분의 1로 취하고,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방향의 속도 성분은 r로 미분한 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식을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하면, 앞에서도 했지만 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속도 성분이 되도록 정의된 스칼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xy 속도 성분은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게 될 거고, 극좌표계에서는 p를 r로 미분한 게 반경 방향 속도 성분이고, p를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분의 1 취한 게 회전 방향 속도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런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여러 솔루션을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수학적으로는 선형 방정식이죠. 리니어,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자, 이 방정식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첩이 가능하죠. 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유동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솔루션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한 것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의미죠.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익형 또는 날개 위에서 주변의 흐름을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들을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잘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와류, 볼텍스를 우리말로 와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소용돌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걸 이제 볼텍스라고 하는데, 이 볼텍스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어떤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 딱 뭐 원은 아니지만 뭐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우리가 싱크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배수를 할 때 싱크를 기준으로 유동이 이렇게 반경 방향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만 속도 성분이 있는 거. 그래서 극적 표기에서 보면 VR은 0이다. 이건 즉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속도 성분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있는데, 이 회전하는 방향의 속도 성분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즉 원점에 가까울수록 빨리 돌고 밖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죠. 우리 태풍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지? 물론 태풍의 눈 안은 이제 예외적인 조건이지만 태풍의 눈 바깥쪽에서 속도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밖으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R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는 유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유동을 우리가 볼텍스라고 특정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 볼텍스의 서큘레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면, 서큘레이션은 속도 성분을 이게 선적분하는 거죠. 어떤 콘투어를 기준으로 선적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영역을 잡아가지고 이걸 선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특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요 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합니다. 속도 성분 ds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속도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에 따라서 그냥 R분의 C입니다. 그리고 이 콘투어를 따라서, 즉 이 선을 따라서는 R도 상수고 C도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의 각각의 요소를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콘투어 길이를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주의 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적분은 R분의 C 곱하기 2파이 R로 돼서 2파이 C가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적분의 결과 이 R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컨투어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하든 이것보다 더 큰 곳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하든 두 결과값은 똑같은 값이죠. 그죠? 그것이 서큘레이션은 항상 어떤 경우에서든 똑같다는 것이고 그 크기는 마이너스 2파이 C로 표현된다. 이걸 우리가 그린 시어렘을 따라서 이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면 볼티서티의 총합이 되는 거죠. 즉 이 볼텍스의 볼티서티의 총합은 마이너스 2파이 C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감마라고 부르고 이걸 서큘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쉽게 말해서 감마라는 것은 C 이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C 값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우리가 감마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V세타 관계식으로부터 보면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V세타 2파이 R 뭐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고 뭐 대입을 해보면 이게 그냥 마이너스 2파이 C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V세타라는 것을 그냥 모르는 어떤 상수값보다는 우리가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서큘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이 식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V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포텐셜 기준으로 보면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R분의 1한 거고 스트림 펑션은 R로 미분한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등치시켜서 보면 V세타가 2파이 R분의 감마니까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P는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감마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는 라운드 P 라운드 세타가 2파이분의 감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값은 상수죠. 그러니까 P를 세타로 미분했는데 어떤 상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P라는 것은 우리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감마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라운드 사이 라운드 r은 2파이 r분의 감마입니다. 자, 사이를 r로 미분해서 r분의 1이 나왔으니까 사이는 뭘까요?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분의 감마 로그 r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 둘 다 존재하는 유동이 되겠죠. 근데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면 앞에서 우리가 항상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유동이 비회전 유동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볼텍스가 회전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식에서부터 볼티서티의 총합이 0이 아닙니다. 그죠? 비회전 유동이면 내가 어떤 영역을 잡더라도 볼티서티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죠. 그 논리적 모순은 뭐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볼텍스가 R이 0인 곳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이 R이 0인 곳에 두께가 0인 어떤 회전시켜주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극한 점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유동의 회전을 만드는 원천을 싱귤러 포인트 원점에다가 다 집어넣고 우리는 이 유동의 결과만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분의 1로 표현되는 이 볼텍스 유동인 경우 우리는 이 유동을 비회전, 즉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와류 유동은 회전 유동임이 틀림이 없는데 이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비회전 유동으로 간주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리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시계 방향 회전을 이제 파지티브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 회전을 네거티브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이 부호들은 그래서 이 방향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볼텍스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라플라스 방정식, 즉 어떤 벨로시티 포텐셜이 0이거나 스트림 펑션의 라플라시안이 0인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포텐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중첩시켜서 그 솔루션도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유동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동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하고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걸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 스트림 펑션과 벨로시티 포텐셜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직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트림 펑션이 상수다. 어떤 스트림 펑션이 있는데 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사이 값이 1인 거, 사이 값이 2인 거, 사이 값이 3인 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사이의 유량을 우리는 사이 1, 사이 2, 사이 3라고 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이 그 유선 사이의 흐름이라고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림 펑션의 값이 일정한 그 선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벨로시티 포텐셜이니까요. 포텐셜이 일정한 선을 이퀴포텐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상호간에 오소고날합니다. 이 어떤 뭐 벡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오소고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선에 수직하게 그려진 이 라인들이 포텐셜을 의미하는 것이죠. 흐름의 즉 속도의 어떤 포텐셜이 있고 그 포텐셜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유동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직하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정리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싸이가 컨티뉴어티케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로 정의를 했었고 그러면 이것의 라플라시안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로테이셔널리티 즉 비회전 유동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비회전 유동임이 틀림이 없는 벨로시티 포텐셜이 있다고 하고 했을 때 라플라시안이 0이 되는 즉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면 이건 당연히 컨티뉴어티도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티뉴어티를 만족하면서 비회전 유동이다 이런 유동을 이제 우리가 포텐셜 플로라고 부르고 그럼 스트림 펑션이든 벨로시티 포텐셜이든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